기초과정 오늘 다섯 번째.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했죠. 22쪽까지 다 했습니다. 21쪽까지. 그 다음 22쪽부터도 오늘 이제 할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상생상극론까지 갑니다. 저 뒤에까지. 제가 요약해서 이제 명리학에 공부하는 순차를 말씀드리면 책에 그 순차가 있습니다만, 우리 음양오행론이 가장 명리학에서의 핵심입니다. 뭐 기초고 중급이고 고급이고 뭐 할 것도 없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음양오행론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이 되고, 그다음 이 음양오행론이 그래서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분량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면은 음양오행론에서 어떻게 넘어가면 가장 기본이 음양에서 음양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오행론 했죠. 오행, 음양과 오행, 그 다음에 상생상극이라고 표현해. 요게 이제 음양, 오행, 상생, 상극. 여기서 음양론, 오행론, 상생, 상극론.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지만은, 명리학에서는 그냥 통틀어서 음양, 오행, 상생, 상극론이 가장 핵심이다. 그 다음 여기 단계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진도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생, 상극까지 했잖아요. 이 전체적인 했는 이 내용이 보면은 음양, 오행 했죠. 억수로 많이 했죠. 오행, 상생, 상극은 한마디로 말씀드렸잖아요. 주역에서 했는 얘기가 좀 있어 보이게 했는 얘기는 천수상지수형하고 했잖아요. 그 얘기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태양이 쬐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관계를 서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들, 그죠? 하늘에는 기운을 들이우고 땅에서 그걸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내고, 천수상하고 지수형하는 그런 내용이 상생상극론입니다. 상생상극론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상생상극은 결국 오행의 상생상극론이죠.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천간, 지지, 10개의 천간과 12지지, 요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속에, 요것들이 다 상생상극 하는 거죠. 상생상극 하는데, 요것들의, 천간과 지지의 합, 형, 충, 파, 뭐, 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한마디로 천수상 지수형, 뭐 태양이 쬐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게 천간과 지지, 우리 명리에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죠. 땅의 것. 천간의 글자를 순서적으로 10개를 만들어놨고, 지지에 12개,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천간의 거는 오행이 있었고, 천간에는 말 그대로 오행이 있었고, 지지에는 사상이라 해서 사계절이 있었죠. 사계가. 이것들이 이제 이 서로 관계나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사건, 사고들이 사건, 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사건과 사고, 내 인생의 사건, 사고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에요. 이것들은. 그 다음 기초과정에서 또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제 책에서 순차적으로 보면 나옵니다. 대운이라는 게 나와요. 대운. 또는 대운과 대운을 알려고 하면 사주, 이제 이 명식, 작성법, 사주 명식이라 하죠. 이건 이제 이 작성, 이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지금은 전화기 앱 다 깔렸잖아요. 혹시 앱 안 깔리신 분 없죠? 앱 다 깔려있기 때문에 생년월일만 쳐보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사주 8글자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주는 그래도 우리 공부를 이 명략을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테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대운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대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이, 그 운의 흐름이, 우리 이 여기서 상생상극이나 또는 이 합병충파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대운이라는 것은, 대운의 환경이라는 것은, 대운은 말 그대로 나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며칠 전에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도 그래서 뭐 대운 가니까 자꾸 대운이 뭐 운이 좋은 줄 알고만 이래 생각하던데, 그게 아니라 대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대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여덟 글자가 이 사람의 사주 여덟 글자 팔자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나라거든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보면 천지, 하늘의 환경과 지지의 환경, 하늘의 정신적 환경과 우리 지지의 현실적 환경이 어떻게 서로 잘 물려 있나, 또는 서로 상생하고 있나, 적당히 조절하고 있느냐, 어떤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죠? 그럼 그 현재 환경이 내 인생의 봄날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일 수도 있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겨울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 과정에서는, 제 책의 마지막에 기초 과정에서는 신강신약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신강신약이라 하면 원래는 신강신약은 요 한자로서 말하면 몸이 약하고 몸이 강하고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그 일간이란, 나가 태어난 일간, 일원에 해당되는 그 글자가 내 명예 전체적으로 봐서 여덟 글자의 조합을 봤을 때 오행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오행과 또 나의 오행과 같은 글자들이 다른 오행에 비해서, 글자들에 비해서 강하게 포진하고 있나라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는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하게 포진하고 있나, 강하게 포진하고 있나, 이거예요. 강하게 포진하고 있다면 신강이라 표현하고, 약하게 포진하고 있다 신약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신강 신약을 알면은 신약한 명은, 우리가 몸이 약하면 어때요? 보약을 먹듯이 무언가를 보해줘야, 보태게끔 기운을 보태주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신강한 명은 강하니까 많이 기운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가장 신강신약을 통해서 알면은 중화를 하게 해줘라, 중화. 그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용신도 나오고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이제 이 중화롭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화롭게 만들어라는, 그 중화롭게 오행적으로 또는 중화롭게 해주는 하나의 그 글자가 뭔가, 이제 그런 걸 찾아 들어가는데, 그래서 신강하면 뭐 신강하면 지나치게 강하니까 기운을 빼는 게 맞을 것이고, 이래서 이걸 억부법이라고 해요. 억부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신강하고 신약하면 보태주는 게 맞고, 이러한 단계적으로 이렇게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가면 기초 과정은 마무리입니다. 그 기초 과정,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사상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프린트물 드리는 그 뒤쪽 편에 보면 이야기 다 나와 있습니다. 사상 이야기를 할 건데, 사상 이야기까지 내려가면 음양오행 상생 상공론까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사상은 해오면서 또 지나온 거쳐온 것들이거든요. 그래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의미를 되새기거나, 여기서는 지금 대운하고 신강신약은 지금까지의 연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형충파에도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라. 그래서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여기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하는 데에서는 과정에서는 다예요. 여기 다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명리학에서는 한 얘기가 음양오행 상생상론도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도가 나가면은 이제 중급으로 나가야 되겠죠. 중급으로 나가면 이제 이 십성론이란 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근데 보면은, 자 잠깐 이야기하면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면 십성론 들어보셨죠? 육친과 십성, 육신 이야기, 이걸
그런데 요거는 여기서 요거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뭐였습니까요? 음양오행 이야기입니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그대로 갖고 왔어. 여기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는 기초과정에서는 오행으로 했지. 그죠? 오행의 상생상극이죠. 여기는 이제 육친과 십신으로 또는 십성으로 상생상극, 음양의 상생상극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견이 만들어지고 급제가 만들어지고 그 십성에 또는 십신의 생성 원리를 이제 이걸로 했잖아요. 이걸로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이걸 알아야 여기에서도 각각이 십성, 십신들의 성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각각의 특징들. 그것들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풀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 나가고, 그 다음 이제 이 중국에서 점점 저 진도로 나가면 순차가 많습니다. 또 나가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이제 궁성론이라고도 제 책에 있습니다. 궁과 성, 궁성 이야기. 그 궁성 이야기라는 명에서 봤을 때 8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8칸의 각각의 칸을 궁자, 집이라고 해요. 궁이라 합니다. 궁. 그죠? 궁에서 아까 연천간에 있는 글자들을 보고 무엇을 읽을 수 있고, 연지에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요 궁과 요 성, 여기서 십성, 십신, 이것과 요게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이제 궁성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고급으로 나가면서 용신론이라고 나옵니다. 용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억부론 또는 뭐 격국론, 격국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12운성, 12신살, 뭐 그 다음에 또 기타 신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명리학에서 쭉 하나하나 좀 배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 십성론이고 뭐 전부 명리학에서는 뭐 신살이고 뭐 뭐니 해도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다.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전부 이상한, 진짜 이 대나무 밑에 가서 뭘 해보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근거 없는 학문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음양오행 상생상극론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해야 될 대목은 사상 이야기를, 사상 이야기란 결국은 이 계절이라 했으니까 봄, 그죠? 봄은 오행적으로 이제 이 목이라 했고, 봄은 인달이 빠졌네. 봄은 인달, 봄을 이야기하는 인달, 양력으로 2월이죠. 그 다음에 묘달, 그 다음에 진달, 인묘진, 석달 2, 3, 4월 해서 요거는 이제 봄이라 하고, 계절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양력으로 몇 월 달에 태어났나? 그러면 너는 이미 무슨 달에 태어났다는 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이제 목이라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면 사오미가 있죠. 사오미. 이 화의 이 계절로는 여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이제 5, 6, 7월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이죠. 가을은 이 오행으로 금이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8월, 9월, 10월, 그 다음에 해자초, 요거는 이 겨울이죠. 이 오행적으로는 수이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 지금은 3월, 양력으로 3월, 아직 절기가 뭐죠? 청명인가 그걸 안 지났죠? 4월 식목일이 그걸로 청명이라나? 야도 그걸 지나야 돼. 거기 4월 오늘 4월 5일인가 지나야 될 거예요.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묘달이죠, 묘달.
묘달. 지금 태어나는 묘달에 속한다. 그죠? 묘달은 바람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사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 게 이제 억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화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억부에서는 오행적으로 이 기운을 강약을 보고 이야기했고 지금 여기서는 이 사상에서 하는 얘기들은 뭐 얘기하면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온도죠. 자, 여기서 우리가 쫙 나눠보면은 운동성이 돼요. 운동성. 그죠? 이쪽은 양의 운동성, 이쪽은 음이죠. 자, 수는 뭐였습니까? 수의 가장 근본, 씨앗에서, 그죠? 종자, 씨앗에서 뭔가 태어나죠.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걸 계속 성장하다. 그죠? 성장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 양의 운동성이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는 결국 양의 운동성이다. 계속 뻗어 양의 운동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내려 하강하다. 그 이쪽에서 다시 이제 하강하다. 그래서 이쪽은 음의 운동성, 음양론으로 볼 때. 그러면 오행적으로 보면 목과 화는 양이고, 그죠? 금수는 음이다. 그 사상에서는 토는 없죠. 우리가 오행적으로 할 때는 토는 목화, 토, 금수였잖아요. 지금 제주는 토가 없습니다. 토가 없는 게 뭐냐면 계절을 사상적으로 계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절에는 2, 3, 4, 4, 5, 6, 7, 8, 9, 10, 11, 12 야들이 입춘이 들어서 봄을 시작해서 왕성한 완전한 봄에다가 봄을 마무리하면서 어디로? 여름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놈이 토예요. 또 여름에서 여름 입하가 있어 완전한 여름에서 그죠? 또 환절기 가을로 넘겨주는 환절기 바꿔주죠. 그래서 토의 성정은 뭐였습니까? 음양 정도로 바꿔주는 거, 조절하는 거 이런 기록 했잖아요. 토란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의 마지막 달 입추가 들어서 완전한 가을에서 그죠? 겨울로 보내줘야 되는 환절기. 그래서 야는 또 토나 있어요. 그래서 사상에서는 사상사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토들이 야는 또 토죠. 겨울 입동에서 완전한 겨울에서 어떻다 봄으로 넘겨주는 완전한 이것도 봄으로 넘겨주는 토. 그래서 토가 각 계절의 토가 다 있는 거죠. 토가 이 청안의 토와 지지의 토와 성정은 같잖아요. 같은 행시인데 보면 위치적으로 다 다르게 돼 있더라. 이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걸 다 사상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온도란 음양의 것은 온도가 어떨까요? 여기 보면은 봄과 여름으로 가면 자 여기가 가장 양의 것이고 여름이 가장 따뜻하죠. 가장 따뜻하다. 어떻게 보면 뜨겁다 해도 되고 수는 가장 차갑죠. 가장 차갑다. 그죠? 가장 음하다. 가장 차갑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가장 태음하다라고 아니지 태양한 거죠. 태양하고 또 반대로 여기는 가장 태음하고 아까 많은 거는 태과하고 그죠? 가장 음이 가장 크고 양이 가장 크고 태양하고 이런 게 이 음양의 조절을 얘기해요. 온도에 이 수가 많으면 만약에 온도가 굉장히 차갑다. 명이 상당히 차갑구나 이야기하면 되고 또 이 화는 어떻습니까? 명이 상당히 뜨겁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온 거는
목은 양의, 근본적으로 양의 운동성이라 했으니까. 자, 어디로? 화로 가니까. 화는 목이 있으면 더 화답해지겠죠. 이 말이에요. 또 음은 금에 의해서 음은 더 음담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금수가 한 편이고 야들이 한 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양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으로 가기, 큰 양으로 가기 전에 작은 양이라고. 그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큰 음으로 가기 이전에 작은 음, 소음이라고 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사상체계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보면, 가장 습한 것은, 여기가 가장 습하죠. 물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차갑다, 습하다. 이거잖아요. 차갑고 습하다. 여기는 뜨겁고 어떻습니까? 가장 마른 거죠. 가장 가장 건조하다가나? 그냥 건조하다는 게 아니라 한하대 한난 조수이니까 뜨겁다는 거예요. 따뜻할 난자로 쓰는 거죠. 따뜻할 이건 차갑다, 찰 한자로 쓰는 거죠. 가장 한하다라고 하고 가장 난하다 하는 거죠. 따뜻할 난자로 쓰고 찰 한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떨까요? 가을에. 가을 가장 건조하다라고 해요. 건조. 조하다. 그죠? 여기는 습하다. 그래서 여기는 수분을 상당히 머금고 있는 상태예요. 머금고 있는 상태. 수분을 머금고 올라가는 상태잖아. 그죠? 올라가는 상태. 여기는 어떻습니까? 나무 꼭대기 자연에서 수분이 내려 하강하면서 건조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뜨겁고, 가장 차갑고, 그죠? 가장 건조하고, 습하고. 그래서 한난조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태음, 태양, 소양, 소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적절하나라는 거죠. 지금 아마 이 한난조섭으로 많이 명을 풀이하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십신론으로 충분히 요 네 개를 잘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한난조섭으로 만약에 자 음양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대부분 평안합니다. 만약에 금수만 가득해, 그럼 그 사람은 금수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중화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화죠. 지금 음양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물론 오행의 8글자가 오행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봐야 되지만은 음양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쪽의 것으로 이걸 중화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목화로서 그 온도가 상당히 뜨겁다라면 그럼 그 온도를 중화시켜 주려고 하면 금수의 기운으로 서서 중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화시켜 줘야 된다. 또는 또 보면 만약에 난조하더라.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 난하고 습하고, 난하고 습하면 뜨겁고 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난습하다라는 얘기나, 그죠? 기운이 목화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따뜻하다는 얘기나, 따뜻하다는 얘기지만은 따뜻하다라는 얘기지만 거기서 습도까지 있더라. 이래 난습하다. 또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차가우니까 한조하다. 표현 한조 이렇게 표현. 여기 이제 오행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또 볼게요. 한섭하다. 그죠? 수목만 있더라. 한섭하다.
또는 어떻습니까? 난조하다. 이러면 이제 어떤 글자들에 의해서 어떤 오행에서 조율이 되겠다라는 거죠.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아까 이제 음양에서 그죠? 사상적 얘기, 한난조섭이 얘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하튼 이 사계가 사상이라 하더라. 그 사상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태양, 태음, 그죠? 소양, 소음 이야기하지만은 한난조섭으로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목은 요 사상 얘기였다. 근데 나중에 좀 더 사상이 좀 더 발전해 나가면 실질적으로 이 각 글자들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각 글자의 특징. 제가 지난번에 저 하나 내가 그때 여기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이거 혹시 받으신 분 계시죠? 받으신 분 계시죠? 받으셨죠? 받으실 거예요. 요거. 여기 이제 한난조서바 초단기에 받으셨을 거예요. 고행적으로는 한난조섭에다가 오행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 그래서 요 특징을 여기 보면 나중에 요 있는 내용을 요겁니다. 요거. 나중에 내가 요거 프린트 안 해가지고 또 따로 내가 드릴게요. 이 전부 내가 글로서 다 써놓은 거라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음양 오행과 사상, 오행하고 사상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오행은 정신적인 구간이었고 또 생각적인 구간이었고, 그죠? 이제 그런 구간을 이야기했고, 여기서 사상 얘기는 현실적인 구간이라는 얘기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 오행에서 보면 오행에서 목은 어떻습니까? 목은 정신적인 것은 성장, 태어나고 시작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상에서 오행의 목은 봄이다. 봄은 어떻습니까? 온 천지가 봄은 습하다, 소양하다, 그죠? 또 천지가 녹색으로 파릇파릇하더라, 생명이 시작하는 그런 환경들이 다 보여지더라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걸 바로 이제 이 사상에서는 목이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오행의 사상은 오행의 그 목의 에너지는 성장하더라라는 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사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씨앗에서 풀이 나오는 생명체가 나오는 그죠? 그러한 환경이 맞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고, 화도 마찬가지고 화는 확산하고 번져나고 펄펄 날아다니고 어떤 펄펄 날아다니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더라. 화 에너지. 그죠? 오행의 에너지는 그런 건데 우리 사상에서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뜨겁더라. 그죠? 아주 뜨겁다. 태양하더라. 아주 막 천지가 꽃이 피고 아름답게 울긋불긋하고 난리 나더라. 어떤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그래 오행의 화와 오행의 에너지로서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화와 우리 사상에서의 화와 현실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토의 그것도 다르더라. 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계절을 바뀌게 하는 그런 구간을 이야기했다 하는 거고, 금은 어떤 우리 오행에서의 금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구간에서 금은 정리하게 하고 분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지 않습니까? 토에 의해서, 그죠? 토에 의해서 토생금 받으니까 정리하게 되고 펼쳐진 것을 정리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꽃이 핀 것을 떨어지게 하고 그 안에 열매, 결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실을 이야기하더라. 그것들이 다시 이제 천간에서 우리 이야기는 오행에 이야기하는 금의 성정과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더라.
내 진동을 해놨으면 되지. 어? 내 전화가 아닌 것다. 여기서 소리 났어? 하여튼 그저 청관과 지지, 그죠? 정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근데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죠. 또 수도 마찬가지고, 수도. 우리 수란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차갑다, 물리다, 뭐 이런 이야기지만 정신적인 구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쪽 보면 북쪽이라, 북쪽. 어떤 보이지 않는 곳, 또 귀신들이 사는 세계, 뭐 북망산천, 그죠? 전부 여러 구간이 어떻습니까? 여러 구간이 안 보이는 구간이에요. 태어나기 이전의 구간이잖아요. 이게 정신적 구간이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인생의 시작은 인생이 아니라 그 만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춥게 봄으로 나오기 이전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프링이 가장 튀려고 하면은 가장 압축해 놓잖아요. 압축. 그 상태를 추구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튀어나오니까 스프링, 봄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죠? 이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다. 시작하다. 모든 만물의 시작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 그죠? 항상 이걸 생각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죠. 봄은 목, 나무, 이게 사실은 우리 기초 과정에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드는 건 꼭 읽어보시고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 뭐 목이 많으면 그 사람은 어떤 성정을 갖고 있을까? 그죠? 목이 많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시작하고 긍정하고 튀어나가고 뭐 이런 에너지를,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천지란, 천간과 지지란,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천간과 지지란, 천은 양이고 지지는 현실은 음이죠. 자, 우리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다르면 내가 여기는 그래 결국 여기의 것을 빗대어 본다면 현실적인 구간이고, 여기는 형이상학적인 구간이에요. 이상적인 구간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쓰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글자들의 또는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십성 또는 십신들이 천으로 위로 어디로든 튀어나왔다. 이게 뭡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다라는 거잖아. 이거예요. 아까 내가 보여지다라는 게. 아니면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럼 현실적으로 나만 쓰고 있구나. 저 사람 놈이 뭐 하는지 몰라. 여기 뜨든지 여기 뜨든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알아. 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 지난번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 천의 기운은 형이상학적인 것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다 보여지는 게 위에 그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그거고, 그죠? 그거는 그래 뭐 하나에 자꾸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정되면 안 돼. 자꾸 음량이 항상 여기서도 음량이 다 달라지니까. 누가 너를 보면 그 지금 굉장히 남자답다, 양적이다 이래가지고, 또 누가 보면 그 여성스러워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를 때 봐서면 고를 끼고, 조용할 때 봐서면 음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시끄러울 때 봐서면 또 양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건 나한테 다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우리가 또 상황마다 다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거. 항시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나가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나, 또는 내가 사회적으로 염원하고 있던 것이 이루어지나, 빨리 이루어지나 늦게 이루어지나, 또는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내가 뭔가 염원하고 있는 게 있어. 또 내가 뭔가 이걸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하는 거, 그걸 이루어졌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현실과 이상인 거죠. 현실과 이상. 위에 거만 있어. 위에 거와 밑에 거 달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위에는 뭡니까? 이상과 현실이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이상과 현실을 다루는 평행선을 달리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운에서, 아까 대운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운에서 어떤 합일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꿈꿔왔던 게, 또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던, 이루고 싶었던 어떤 욕망들이 이루어지나.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또 내가 뭔가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자꾸 묻잖아요. 내 시험이 되겠나, 안 되겠나. 또 이까지 또 이야기 나오는데, 시험이 되겠나, 안 되겠나라는 거는 우리 명리에서는, 우리 점쟁이가 있잖아요. 내가 부채도사가 되겠다? 오른쪽으로 자빠지면 되겠다고, 왼쪽으로 안 되겠다. 이겁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건 뭡니까? 우리 대운도 있고 또 연운도 있잖아요. 어떠한 그런 기운이 현재 당신한테 유리한 기운이 와 있나 안 와, 이거예요. 이거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사업, 내가 뭐 사업을 하려 하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럼 대나무를 찾아가야 되지 그러면. 그죠?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유리한 기운에 와 있으니까 당신이 좀 노력 이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그죠? 아무래도 더 좋은 유리한 조건에 가 있을 것이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환경은 운이 환경은 좋지만은 지가 안 했는데, 제가 안 갑니까? 복권도 안 사놔놓은 것이, 복권 되니 안 되니, 되겠나 안 되겠나 하면 안 되죠.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도 안 해놔놓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 유리한 기운에 와 있다. 되겠나 안 되겠나. 보통 질문하는 사람들 그래요. 원래 너 시험 쳤는데 되겠나? 그럼 기분이란다. 기운이 상당히 완전히 좋으면 뭐 되겠다 이렇게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좋은 유리한 기운이 와 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라는, 이게 좀 더 현실적인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상담을 해보면 이 상담자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한테 뭔가를 묻고 싶잖아. 뭔가 답을 얻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답과 우리가 해주는 이야기는 달라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 yes, no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는 학문적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그런 우리 사람도 아니잖아, 또. 학문을 하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 있는 거를 뭔가를 이제 캐려고 하면, 우리도 그러세요. 어디 이제 우리 말귀를 다 알을 수 있잖아.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죠? 뭐 무속인들한테 가서 물을 수도 있고, 또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보도록 우리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캐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올 거 꺼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면 어떤 사람들이래요. 내가 왔으니까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거지. 아, 진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점쟁이 체질. 그죠? 무속인들 딱 가야 무속인들이 기로 기운 쪽으로 딱 보고, 그죠? 누가 묘를 까디비니 어떠니 계산하면 갈 거 아닙니까? 뭔가 한 방에 일침을 가는 그런 경우인데, 명리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져가고 내가 궁금한 그 사람 속에 있는 지식을 어디 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 오늘은 기초 과정에서 오행과 사상 이야기, 상생상극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충파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영상 또 잠깐만, 좀 계속 돌아.